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국일입니다. 오늘은 3.1운동 100년 두 번째 시간으로 이 북한과 문재인 정부가 반일 코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반일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강하게 반일로 갈까? 그걸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5일 날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남북이 함께 대규모로 치르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날 이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제12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이 3.1운동 100주년 행사를 잘 치르게 해달라고 성원해달라, 이런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9년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기 때문에 크게 남북이 함께 기념하기로 했다. 그래서 남북 정상이 합의를 했다. 그래서 남북과 전 세계 740만 재동포가 그런 함께하는 그런 민족적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남북 정상이 합의를 했다는 이 약속이 공수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약속을 했으면서도 이 북한이 결국 발을 뺀 겁니다. 포기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건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 3.1운동에 대해서 남북 간에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의식의 차이,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신문은 이미 이렇게 남북 간에 엄청난 인식 차이가 있기 때문에 3.1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를 공동으로 치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을 이미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북한의 거짓된 3.1운동 역사도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가, 이런 논평을 통해서 그런 의문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되지도 않을 이야기들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추진했고, 이게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북한이 왜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약속을 했으면서도 이런 남북 공동행사를 거부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같이 이 남북 간의 3.1운동에 대한 역사의 개념도 다르고 기본인식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런 남북 간의 차이를 조금이라도 의식을 했다 그러면 이 3.1운동을 가지고 남북 간에 같이 행사를 하는 게 이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도 없이 그저 남북이 함께하면 뭔가 될 거다, 이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지지도를 올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추진한 거죠. 또 이 3.1운동을 통해서 남북이 같이 반일 카드를 들고 일본을 압박하고, 동시에 이 한국과 미국과 일본, 이 한미일 군사공동체의 분열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 북한의 의도에 그대로 넘어간 것이다. 북한의 노림수에 넘어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막상 이 3.1운동 100주년 기념을 남북이 공동으로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동안 이 북한의 3.1운동의 역사들이 조작되고 왜곡됐고, 또 이 남한의 기록과 북한의 기록이 워낙 대척점이 많기 때문에 충돌도 예상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조율하느냐,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이 3.1운동 남북 공동행사를 한다 할지라도 북한에 별로 도움될 게 없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전격적으로 발을 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남북 공동으로 행사를 해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3.1운동 시각은 우선 3.1운동을 혁명의 개념에서 보죠. 그래서 3.1혁명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참 이 쓸데없는 망언들을 자주 합니다만은 바로 22일 날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3.1운동을 3.1혁명으로 격상시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조국 수석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촛불혁명이다.
근데 북한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바라보는 3.1운동의 개념은 지난 22일 날 북한의 선전 매체인 메아리를 통해서 자세히 이제 보도가 됐어요. 근데 이 메아리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3.1 인민봉기는 지난 세기 초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가장 야만적인 식민지 파쇼 통치를 실시함으로써 3,000리 강토를 피바다에 잠기게 한 일제를 반대하여 떨쳐나선 전민족적 반일 항쟁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도 3.1 운동은 실패한 봉기였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북한 사회과학원이 낸 조선전사를 보면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이 민족대표 33인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자결론에 헛된 기대를 걸고 청탁과 구걸의 방법으로 조선 독립을 일으켜보려는 토항주의 분자들의 행동이고, 독립선언식 장소를 탑골공원에서 퇴화관으로 옮긴 것도 일제에 대한 비굴한 토항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측의 3.1운동 혁명, 이 3.1 혁명 운운은 가당치도 않은 겁니다. 여기에 김일성 인가의 3.1운동 개념을 철저하게 이렇게 맞추고 있는데, 이런 개념을 조국 수석이 말한 것 같이 촛불혁명이나 민중의 봉기에 의한 혁명 운운을 한다 그러면 그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생각이 짧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수석도 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남북관계라든지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다 하는 걸 단적으로 드러내는 게 이제 그런 말들입니다. 3.1운동이 어디서 시작됐냐? 우리는 어디서 시작됐다 그러죠? 이 사진에 나와 있는 탑골공원이잖아요. 파고다 공원이라고 그러죠. 근데 북한은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평양의 순덕여학교가 이 3.1운동의 출발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양에서 만세운동이 처음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부터 전국적으로 확산했다 그러거든요. 달라요, 생각이. 또 북한은 3.1운동 당시에 김일성이 7살의 나이로, 여러분 7살이면 어느 정도 큰지 아시죠?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까 말까 그 나이인데, 그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3.1운동에 참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참 웃깁니다. 가관치도 않은데, 물론 거짓말입니다. 그 시기에 김일성은 평양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국경지대인 중강신에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해석을 한 게 아니고, 북한 정권이 발간한 책에 있는데, 그 책이 있는데요. 김일성 원수님의 어린 시절이라는 책에 바로 그때에 아버지 김영직을 따라서 중광진으로 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앞뒤도 맞지 않게 3.1운동을 조작을 한 데가 북한입니다. 근데 이런 북한이 남쪽과 공동으로 3.1운동을 함께 기념한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나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만일 공동으로 행사를 했다 그러면 아마도 문재인 정부의 스타일상 3.1운동의 발상지인 탑골공원에서 했겠습니까? 아마 평양에서 했겠죠. 평양에다 또 수십억을 갖다 드리면서 행사했지 않았겠습니까? 그 평양에서 뭘 했을까요? 김일성 친손연설, 3.1운동, 북한의 3.1운동 역사, 이런 것에 대해서 듣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김일성 장군 수령님께서 3.1운동의 깃발을 들었다, 이런 말들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런 끔찍한 일들을 문재인 정부가 계획하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가당치 않은 일을 문재인 정부가 시도를 한 거죠.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왜 이렇게 3.1운동 100주년에 심혈을 기울일까요? 이유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 코드가요, 원미, 그러니까 미국하고 거리를 좀 두는 겁니다. 그리고 친중, 중국이 제1무역국가다. 그러니까 가까운 나라한테 더 잘하자 하는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반일입니다. 일본과는 담을 쌓겠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북한의 외교 코드는 뭐냐면 연중, 북한과 중국이 완전히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조중 동맹으로 묶여 있는 거죠. 그리고 반일, 연중 반일입니다. 이것과 문재인 정부의 외교 코드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반일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이렇게 남북이 생각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반일을 함께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매일 북한의 전 매체들을 동원해 가지고 매일 한 꼭지, 많게는 두 꼭지, 세 꼭지씩 일본 비판 기사를 게재하면서 인민들을 세뇌시키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남쪽의 정북 좌파들을 통해서 반일 생각, 반일 사상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도 이런 북한의 노선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의 최대 외교 카드가 바로 반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반일을 함으로써 국익에 어떤 손상이 오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북한이 이렇게 반일에 열성적일까? 그리고 왜 문재인 정부와 이 정북 좌파들도 반일에 그렇게 열을 올릴까? 바로 주한미군과 미일동맹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일본에는 주한미군의 후방기지가 7개가 있습니다. 만약 이 일본의 이 후방기지가 없다 그러면 주한미군의 정상적인 작동도 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에서 비상사태가 생긴다 그러면 주한미군을 지원하기 위한 작전에 주일미군 후방기지가 모두 동원되어야 됩니다. 또 이 후방기지가 주일미군만 동원되는 게 아니라 일본의 자위대도 함께 지원 세력으로 이렇게 동참을 해야만 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주한미군보다도 더 눈에 가시가 되는 존재가 뭐냐면 주일미군입니다. 특별히 그 주일미군이 들어가 있는 주한미군의 후방기지가 정말 이게 북한의 눈에 가시죠.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을 하는 배경에는 뭐냐면 미국의 해구산 철폐거든요. 이 미국의 해구산 철폐의 내용에는 일본에 있는 주한미군 후방기지 철수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북한이 이렇게 한일 관계 악화를 선동을 하는 중요한 이유, 그리고 남한의 정북 좌파들이 일본하고는 관계를 끊어야 된다. 뭐 그러면서 이제 그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중단하라. 계속해서 이렇게 이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 그거 뭐냐? 그러니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일본의 대한 감정을 악화시켜가지고 일본으로 하여금 한반도 지원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한미군의 후방기지를 할지라도 일본의 동의가 없다 그러면 주일미군의 한반도 지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불어 일본 자위대의 지원이 없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대한반도 작전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본에서도 그런 이 행동들이 나타나죠. 일본의 극우들이 뭐냐면 한국과 외교관계를 단절하라.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북한이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한국의 정북 좌파들, 이게 노리는 게 뭐냐면 일본에서의 반항 감정을 악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오키나와 이 주일 미군 기지에 그 이전하라고 하는 시에 왜 한국의 정북 좌파들이 그 일본 현지까지 가서 선동을 하고 거기에 일본 사람들을 또 선동하고 뭐 이런 짓을 할까요? 다 같은 맥락이 있는 겁니다. 북한도 이걸 노리는 거죠. 남쪽의 정북 좌파들 역시 반일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한국에서 지금
별별 짓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소녀상 세우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왜 세울까요? 그 소녀상을 지금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위안부 할머니들을 생각해서, 그럼 위안부 할머니들 생각한다고 소녀상을 세운 거, 이게 순수한 뜻일까요? 순수한 뜻 아닙니다. 강제징용상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반일 이벤트의 열성을 보입니다. 왜 정부도 지난번에 한일 간에 그 레이더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 초계기에 그 레이더를 쐈던 뭐 그런 문제 가지고 지금 한국과 일본의 국방 문제까지도 지금 극한의 대립으로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갈까요? 이게 다 북한이 의도하고 줄이 다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3.1운동 100주년 남북 공동 이벤트 역시 반일을 국민적 대세 감정으로 조성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징용 판결 문제라든지 일본 초계기에 대한 레이더 발사 논란 이런 걸 통해서 일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들을 고양시키기에 총동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뭘 하고자 하는 겁니까? 일본 내에서의 반항 감정을 이렇게 동시에 추동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저의가 숨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결국 이 문재인 정부의 반일은 그런 포퓰리즘으로서의 단순한 반일이 아닙니다. 뭐냐면 사실상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전략,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무력화와 연동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노림수에 지금 한국 정부까지 춤을 추고 있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심각성이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반일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한일 관계를 악화시킬 때는 악화시켜서 결국은 일본의 국우로부터 한일 관계를 끊자라는 선동을 지금 계속 추동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3편에서 앞으로 한 번 더 또 하겠습니다만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문재인 정권이 대대적으로 벌이는 친일 청산 시도의 내막과 함께 민주당 정권 내에 숨어있는 친일의 실체를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1운동 100년 두 번째 북한과 문재인 정부의 반일 코드 도대체 왜 그럴까? 이걸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